예,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입니다. 네. 참 오후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축은행 로비 건이 여러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니까 본인도 약간 좀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조금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걸 좀 이어서 저는 그 재테크 쪽으로 해서 좀 몇 가지 더 묻고 그 사이에 한번 좀 또 정리를 한번 해서 일관성 있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 오전 질의 때 후보자는 위장 전입은 시인을 했고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아들 공익요원 특혜 배치 이 부분 각종 의혹을 안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또한 1988년 위장전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였으나 2010년 공직자 재산신고 시에 38억 4천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고 이는 21년간 매년 1억 8,300만 원 정도씩 저축을 해야 이게 가능한 재산이거든요. 이런 재산행성 과정이 제가 보니까 저도 어쨌든 뭐 성인이 결혼을 해서 좀 이렇게 사회를 좀 살면서 저도 이렇게 직장도 다녀보고 뭐 해봤습니다만 1년에 1억 8천 이상 이 저축을 한다는 게 진짜 이건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10분 이해를 해서만 한다면 이게 재테크의 달인이다라고는 이건 뭐 어떤 달인 경영대회에도 나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재산인데 요거 한번 좀 어떻게 그 형성이 된 겁니까? 예. 우선 제가 공무원 생활 한 28년 했고 안과 의사인 저도 안과 의사를 한 28년 했습니다. 또 제 애들이 다 국내대학에 진학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역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 같고요. 특히 송파구에서는 상가의 기준시가를 최근에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상가 2개 합치면은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높아진 것에 따른 자연 증가다. 그렇습니다. 네. 글쎄 그게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진짜 그 검찰 고위 공직자로서 그게 납득될 수 있는 해명인가 하는 거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시작은 내려야 되겠지만 제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 그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오전에 계속 지적된 대로 각종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상가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런 의혹이거든요. 이걸 좀 명쾌하게 해명이 되는 게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서의 또 대법관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관리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또 하나 좀 이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는 부정축제한 재산을 은닉 내지는 은폐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재산공개제도의 본 취지를 좀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폐지까지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재산신고는 독립생계로 고지 거부하고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이게 진짜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예. 위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저희 부친 재산을 숨기려고 고지 거부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재산 등록 매년 하려고 보면은 부친 모친한테 통장에 얼마 들어있느냐 계속 물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고지 거부를 했는데 저 부모님 명의로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식이 검찰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 묻는 게 부모가, 우리 통상 일반적인 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1년에 5번 물어도 5번 나간 답변 해주실 겁니다. 물론 말썽꾸러기 아들이 뭐 어디 가서 노루 먹고 돈 잃고 다닌다면 이 자식 내 돈 뺏어갈까봐 그런다고 해서 경계를 하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검찰 고위공직자가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교직에 계셨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 재산 신고하겠다고 묻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고직업은 고부해놓고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기 위해서, 그건 뭔가 좀 어떻든 본인은 좀 합리적인 이유라고 대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문제들은 명쾌하게 좀 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그렇게 시인을 해주세요.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후보자님 그 장남 재산하고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후보자는 그 김덕하 군의 경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보면 2009년 말 현재 금융재산은 5,499만 원이었어요. 2010년도에 6,105만 원, 2011년도에 5,920만 원, 2012년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는 6,067만 원으로 불과 그저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2011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당시에 김 후보의 배우자의 예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신고된 YF 소나타 2011년 9월경 구입한 것 같은데요. 그게 2,345만 원입니다. 그걸 2012년 6월 5일에 신고한 공직 후보자 재산변동 신고서에서는 배우자와 장남이 공동 지분으로 정정 신고를 해버렸어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YF 소나타, 예. 가격에 YF 소나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 이제 집사람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그랜저가 있고, 저희 가족들이 이용하는 또 역시 처명의에 소나타가 한 대 있었는데, 한 10년 되어서 낡아서, 그래서 이제 팔고, 새로 이제 한 대 구입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제 처명의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저희 장남이, 나도 차를 한 대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 뭐 학생이 무슨 차를 사느냐? 그래서 얘기 끝에, 그러면 우리 공동명의로 올리자. 그래서 공동명의로. 그럼 당초에는 배우자가 구입한 걸로 했다가 아들 요구에 의해서 이 등록은 공동 지분으로 등록을 했다. 예, 등록을 공동 지분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럼 뭐 엄마가 산 건데 같이 타자 그러면 되지, 굳이 공동 지분으로 변경해야 할 이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뭐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 아들이 이제 차를 사달라고 하니까 모자지. 내 이름으로 좀 등록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얘기 끝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은 그 정여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정여세는 냈습니다. 검찰 고위 공직자가 정여세를 내야 하는 장면을 몰랐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거 혹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정여세 부분에 대해서 수사했던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예, 내가 그 대상이 된다는 건 모른다. 조세 사건을 수사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5천, 1억 원은 그 차량 같으면 모르겠는데 2천만 원대 차량을 공동 지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정여의 전형적인 예인데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죠. 왜? 검찰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좀 그 보기 좋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해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은데 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철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